우리가 그렇게 공부했는데 실전에 들어갔을 때 그걸 전혀 접목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전에서 필요한 진짜 공부는 또 몸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교육을 보면은 그냥 그 이론만 가르치는 것보다 토론하고 참여 수업하고 아무튼 몸이 같이 실천을 진짜 해봤을 때 학습 효과가 한 20% 이상 더 나온다는 걸로 나왔거든요. 레슬리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세기 이제 후반 사람인데 아주 교양 있고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꿈은 문학가가 되고 싶어요. 그 당시에 영국의 그 대학을 뽑을 때 보통 우리랑 비슷해요. 뭐 시험 보고 구술로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정말 문학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문학 교수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학 작품이 없어요. 유명한 문학 작품. 네, 성공한 문학 작품. 괜찮은 게 없습니다. 역시 이론가. 왜냐면 여러분 문학 이론을 잘한다고 문학 소설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다 그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그에 대해서 이론만 알면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론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소설을 쓰는 것은 실제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럼요. 상호작용도 있어야 되고. 그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일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이 실제와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를 거의 몸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습과 훈련이 되지 않으면 문학 교수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이론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문학 작품 등하는 게 아주 못합니다. 그 레슬리 스티븐의 딸이 아빠를 보고 배운 거죠. 어떻게? 진짜 작품을 써봐야 되고 또 특별히 이론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에덜린도 꿈이 문학가였는데 소설가가 꿈인데 불구하고 장르를 안 가리고 공부하고 이거 쓰기 시작하고 투고할 때 있으면 적극적으로 투고하고.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상한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떤 것들 다 소설의 소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경험한 걸 적어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자기가 문학 작품을 쓸 수 있는 많은 소스를 모으고 실제로 써보고 또 써보고 피드백 받고 오빠랑도 막 토론하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에덜린은 유명한 문학가가 됩니다. 에덜린 스티븐의 필명이 뭐냐? 버지니아 울프. 네.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는 흡사 몸으로 공부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공부하는, 실질적으로 경험해보고 실질 경험을 통해서 실질 연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은 뻔질을 하는데 실제로 들어갔을 때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분명히 보면 다 아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게 언제 심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박사과정 때 저는 하드웨어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험 장비들이 많아요. 이게 보면은 선배들이 하는 거 보면 별거 없어 보여요. 스위치만 껐다 켰다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스위치를 켜면 이게 안 돼요. 진짜 미칠 노릇이에요. 이게 분명히 쉬운 것 같은데 내가 스위치를 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뭐 장비들도 똑같고 뭐 많습니다. 막 가르쳐줘 보면은 뭐 다 하는 것 같아요. 막 끄덕끄덕해요. 근데 막상 해보면은 변수도 또 너무 많고. 그렇죠. 변수가 많다는 게 테크니크 아트 차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실전을 했을 때는 똑같은 일을 할 때 할수록 미묘하게 다 다르기 때문에 아트 영역이에요. 아트는 독창적이라는 뜻이거든요. 테크닉은 보편적이라는 얘기예요. 보통 책에 나온 거는 아트가 아닙니다. 테크닉입니다. 그러니까 아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테크닉이 있어야 돼요. 기본이죠, 기본. 그러나 테크닉을 잘한다고 해서 아트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아트를 하려면 실제로 아티스트처럼 작품을 많이 만들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습작이 많아야죠. 그렇죠. 그 미묘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그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체험들을 이론과 매칭시키면서 또 효율을 내고 이런 과정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A를 잘하면 B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게 책을 많이 읽고 그러면 글도 잘 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글을 실제로 써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글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칼럼 같은 거 잘 써요. 한 1페이지, 2페이지 잘 써요. 이거 잘 쓰니까 나도 책도 잘 쓰겠지? 근데 완전 달라요. 그 칼럼을 쓰는 것과 책 쓰는 거 완전히 다른 작업인데 같은 글을 쓴다 생각할 때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실제로 들어갔을 때에는 낭패를 많이 보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돼요. 당연하죠. 그러나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활동이라는 거예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럼 글을 잘 쓰면
기가 막혔으니까 책도 잘 쓰겠지. 이 호흡이 되게 긴 거기 때문에 이건 비슷해요. 내 100m 달리기 잘하니까 마라톤도 잘하겠지. 완전 다르잖아. 다른 거죠. 민간인보단 잘하겠죠. 근데 그렇지. 그 전문 용에서 어림도 없죠. 그렇지. 사실. 그래서 대부분 일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몸으로 실전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워낙 많이 있는 거죠. SNS의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바로 마케팅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 책을 10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참고용으로 한두 권 옆에 놔두고 하시면서 같이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하면은 답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왜 안 되지? 이게 되는구나. 그럼 무조건 연습 문제 풀어봐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 연습 문제도 못 풀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연습 문제 되게 쉬운 편이에요. 학생 여러분뿐만 아니라 뭐 직장인 여러분들도 항상 무슨 공부했으면은 문제 있으면은 문제 꼭 풀어봐야 돼. 그게 제가 볼 때 뭐 여러분이 실전하려고 해도 실전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막 예를 들어 내가 조선업에 종사할 엔지니어예요. 막 배를 막 만들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연습 문제 풀어보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진짜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진짜 아나 뭐나 그 다음에 그렇게 연습 문제 풀어보면 어때요? 장기 기업으로 넘어가거든요. 내가 배운 지식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부딪혀 보면은 얻는 게 되게 많은데 오늘 어떻게든 안 부딪히려고 그러죠. 가끔 진짜 몸으로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쪽팔려서 그래 틀릴까봐. 그럴 때 있죠. 예, 그 되게 커요. 여러분 틀려도 여러분한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실력 있다는 게 여러분 한 번에 탁 성공하고 막 그런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용기 있게 내가 빨리빨리 부딪혀서 체득할 것인가. 이게 제가 볼 때 실력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으로 공부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자. 저희가 그 배운 것대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러면 어때요? 이론이 몸으로 쏙 들어와요. 쏙. 그냥 이렇게 어떻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앓다가 실천을 해보면은 수박 진짜 깨갖고 수박 속까지 먹는 거예요. 진짜 제가 볼 때. 네? 실질 학습은 네.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네. 수박을 깨서 먹는 그러니까 거다. 부딪히면은 여러분이 깨지는 게 아니라 수박이 깨지는 거다. 그 수박 맛있게 먹으면 된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께서 몸으로 학습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실천하시면 그것만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지식이 없다는 거. 갑자기 군에서 배운 좋은 캐치프레이즈가 생각나서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이게 그 명언이네요. 그렇죠. 진짜로요. 그러니까 훈련할 때는 진짜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다음에 진짜 경험할 때는 훈련에서 이미 다 준비된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